순서는요.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입법 발의된 것들 중에서 뭔가 좀 이슈가 있고 국민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김동수 교수님 오늘 어떤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지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2014년도에 그 수술한 이후에 그 사망했던 그 가수 신해철 씨 기억나시죠? 예. 일명 신해철법인데요. 그 신해철법을 정확한 법률 이름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글자가 21글자나 되네요, 법률 이름이. 이게 2012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도에 그 신해철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법안을 다시 개정하려고 지금 했는데 아직 지금 통과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최근에 신문기사 이런 데 보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가칭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미 그 법 자체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 법률 자체는 있는데요. 그 개정안 자체가 지금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정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망한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이제 그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의료 분쟁에 대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신해철 씨의 배우자가 의료 구제를 신청하는데 신청인이 되겠죠? 그러나 피신청인은 누가 되느냐? 의료기관이에요. 의사란 말이야. 네네. 그런데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피신청인이 그런 조정 신청에 승낙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분쟁 조정이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네.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분쟁 조정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예, 법이. 현재 법이 예.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피신청인은 무조건 조정 개시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 그러면 법안이죠, 이제. 이제 의료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의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쟁 조정 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가 현행법상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그래 그 분쟁 조정에 내가 응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절차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의료소송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게 동의를 받아야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통과가 되진 않아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동의 없이도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동의 없이도 우리가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신속한 그런 권리 구제라든지 분쟁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의료계 쪽 입장을 또 들어보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 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 의료 분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료 소송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그 병원이라든가 이 의료기관이 90% 이상 이기는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이 왜 그런 피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법원에 입증을 해야 이기는 소송이 의료소송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의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료 기록이나 엑스레이 사진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법원, 판사들 역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의사, 그러니까 병원의 그 사실조회 내지는 감정을 통해서 의사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있다 없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판사는 사실 그 의견대로 판결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내는 것이 누구냐? 같은 의사들이죠.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의사의 과실을 고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뱃속에 뭐 가위를 놓고 꼬맸다든가 뭐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아닌 한 의사들이 은근슬쩍 의사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소송을 통해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정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건데요. 이 조정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어떤 합의점에 도출이 돼야지만이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이 조정에 강제적으로 참가한다라는 거는 여태까지의 법 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특이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이제 반대가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 유독 우리만 강제로 조정에 참가하게 만드는 법을 개정하느냐, 이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소송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제도를 통하게 되면 그나마 의사들이 조금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여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이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번에 그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국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본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임시국회 이 법이 좀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의료 사고가요 1년에 한 2,000건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이런 이 법 말고 그냥 민사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패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해철 씨 그 배우자가 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판결이 났어요. 3월 8일 날. 뭐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59조에 의해서 지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뭐냐? 신해철 씨 그 수술을 집도했던 수술 의사는 무기한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너는 무기한으로 너는 그 비만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떨어진 거지 무슨 형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수술로 잘못해서 수술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소위 피해 구제 제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이제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한테만 이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분쟁 조정 위원들이 지금 총 5인인데요. 5인 중에 의료 전문가가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뭐 검사, 1명은 뭐 변호사, 1명은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의료 비전문가가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쟁 조정 위원회라면 의사한테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쟁 조정으로 다 누구나 갈 수밖에 없게끔 법을 강제해버리게 되면은 의사들이 치료 행위나 진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왜?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맨날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처치를 해서 내가 뭔가 이 위급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발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할 정도 안정적인 것만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보건이나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독소 조항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2,000건이나 되는 의료 소송 중에 소송 가서 의사한테 이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뭐 5인 감정부에서 2인이 의료기관인 게 불만이다. 의사가 2명밖에 안 되는 게 불만이라고 하면은 의사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또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도 좀 늘려서 일반 상식에 좀 맞게 뭔가 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전문 영역을 의사만의 어떤 영역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놔서 뭐 법률가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리고 참고로 저 변호사님 제가 참고로 조정의원은요 원래 5분의 2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격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분 변호사님은 조정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학식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될 수 있고 5분의 1은 소비자 권익에 있는 그 비영리 민간 그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인들 그리고 5분의 1은 이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가로 해가지고 조정위원이 현재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군요. 제가 들었던 사연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 자연분만 하러 들어가서 잘 낳고 와 이러고 갔는데 애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러고 나온 사건들도 있었어요. 예, 그냥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어. 거기 애 낳는 데는. 근데 내 와이프랑 애는 동시에 죽어갖고 둘 다 이러고 나왔다. 근데 그 안에서 의사가 제가 하느라고 다 했는데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관이나 의사분들도 좀 그런 어떤 배경들,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반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는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이 엄연히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률 방송 게시판이 있거든요. 또 법률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썬데이로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런 주제 좀 다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난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 좀 다뤄주세요. 그럼 저희가 괜찮은 것들은 채택을 해서 방송 주제로 다루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또 뭐 알고 싶은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 좀 속 시원하게 다 뭐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